오늘도 시장을 큰 그림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유망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마켓 1타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인벤고드 신광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 하락폭이 좀 있었지만 네. 오늘 국내 증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장에 또 한 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다가 네. 아랫골을 좀 달면서 좀 말아 올리는 약간 모습이 좀 보였는데도 우리 증시는 뭐 주말에도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지만 그걸 이제 이겨내면서 사실 좀 플러스로 좀 빨간불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미리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선제적으로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지난번에도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좀 다르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다 계단식으로 상승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좀 하락 추세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조만간 바뀔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약간의 좀 디커플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좀 좋은 뭔가 이제 디커플링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좀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은 좋아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피는 많이 쉽지가 않죠. 외국인들 지금도 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또 차후에 어떻게 증시를 우리가 25년도 좀 바라볼지는 잠시 뒤에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합니다. 네. 현재 2% 넘는 강세 흐름이고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2,3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자료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실지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끄는 요인들 네. 오늘은 어떤 자료 좀 들고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일단 기사를 좀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약간의 디커플링이 결국은 그 탄핵과 관련된 연이은 탄핵,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장이 하락하기도 직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빠졌던 결과가 나왔는데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경에서 가지고 나온 기사고요. 일단 제목만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쉽게 얘기해서 좀 이제 헌법재판과 관련된 부분들 이쪽으로 해서 뭐 최상목 현재 경제부 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밖에 지금 안 남아가지고 이분이 뭐 다 결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무정부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또 탄핵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주말에 이제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 야당 민주당 쪽에서도 이 최상목 경제부 총리 이 권한대행의 이 탄핵론이 약간은 좀 이제 시들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옳지 않다 하면서 오히려 조금 이제 더 이상 탄핵 관련된 부분들을 행하지 않을 거다는 식으로 이 대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박지원 의원의 또 말도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다 보니까 오늘 초반부터 증시가 자체가 좀 강세로 좀 진입하는 모습이 아니나. 저는 이제 이 분위기가요. 뭐 어쨌든 뭐 정치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게 뭐 3월이든 4월이든 간에 요 분위기가 계속해서 저는 계속 지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이상 뭔가 이제 탄핵보다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3월까지 우리의 증시의 좀 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낫기 때문에 미국이 뭐 크게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미국이 좀 버틴다는 조건이면은 우리 증시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전체 리스크 완화로 보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의 단기적 안정화를 오늘 시장 반등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급 쪽으로도 궁금한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단 네, 맞아요. 말이에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수급 쪽에서 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외국인들이 오늘 좀 코스닥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을 것 네, 같다고요? 왜냐하면 바이오를 사는 게 좀 마음에 들어서. 바이오를 지금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준비된 자료를 오늘 4가지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결국은 현물을 매수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그 옵션, 선물 파생 시장에서 지금 계속 거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포지션, 그리고 개인 포지션, 그다음에 기관들의 전체적인 주체별 포지션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뭐 코스닥 들어와서 좋지만
이게 곡선인데요. 빨간색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곡선이 우측으로 가야지만 이제 상승으로 본다라는 점이고요. 이 좌측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락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도 좀 외국인들 갑자기 선물을 매도를 팍 치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밀리고 네. 있고 코스닥도 약간 상승 탄력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하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음 화면은 바로 개인 이 포지션을 좀 볼 텐데 개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상향이면은 곡선이 우상향, 우측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은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개인들은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2,500선 회복 정도? 이 정도까지 좀 이제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는 차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관에서는 두 가지 주체를 좀 볼게요. 금융투자 포지션 보면은 금융투자는 이미 지금 코스피 뭐 2,600, 코스닥 뭐 800포인트 이렇게 상승으로 좀 많이 베팅한 상황인데 주가가 지난주부터 밀리니까 어찌 보면은 이 0포인트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은 손실이거든요. 금융투자는 지금 손실 중입니다. 왜? 상승을 바라봤는데 이미 미리 좀 많이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 마지막은요. 바로 투자신탁, 투신 쪽을 좀 볼 텐데요. 투자신탁은 지금 하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지금 편히 이 네 가지 주체의 주요 포지션을 봤는데 외국인하고 그리고 투자 신탁은 투신은 지금 같은 편이에요. 하락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와 그리고 그 금융 투자는요 같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대2로 게임을 좀 벌이고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금융 투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네. 상승 쪽에 베팅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년 국장의 희망 우리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항상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주도주가 뭐냐, 주도 섹터가 뭐거냐에 대한 질문이 사실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 섹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주도 섹터가 언제 나오냐? 1월 중순에 나옵니다. 1월 중순에 행사가 있는데 스위스 휴양지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있거든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수천 명의 경제 인사와 고위 관료직들이 모여서 자, 올해 어떤 식으로 사업을 병행하고 어떤 식으로 국가 정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교류하는 시간이 1월 20일 날 있을 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 나서 25년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쨌든 한번 1월 중순 이후에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 정치적 리스크, 결국 이 부분이 완화 작용을 조금 펼치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5년도 그래도 1월 연초는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행복하고 뭔가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연초에 매매를 집중해야 할 오늘의 1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쨌든 뭐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제 종목 장세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테마 장세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와 주독 섹터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센 섹터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엔비디아 색깔, 엔비디아 키워드만 꽂히면 지금 다 죄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고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오늘 이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CS2024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요. 로봇주죠. 지금 급등 중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모멘텀에 앞서 제가 투자 텔미 때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네. 그 모멘텀이 더해져서 로봇주들이 더 강해졌는데 오후장 들어서 왜 많고 많은 로봇주 안에서 RS 오토메이션인가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서브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로봇주들이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주들은 사실 못 간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연스러운 뭔가 반등이, 과대납폭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RS 오토메이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화 장비 쪽입니다. 제어 로봇 쪽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다녀셨던 연구원분이 차린 회사가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객사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로봇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고객이 있어요. 로크엘이라는 이 고객사가 있는데 이 로크엘이라는 고객사의 RS 오토메이션이
제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도 현재 지금 1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이 로봇 산업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화 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가 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네. 이 가격 라인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되시죠? 네, 뭐 그것 때문에 가격 전략을 잠깐 수정을 했잖아요. 네, 원래는 아까 한 플러스 6, 7%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상한가 따라잡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조금 눌림을 좀 이용하자, 하루 이틀 좀 눌림이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차원에서요. 매수 가격을 좀 지정을 좀 해드릴게요. 매수 가격 지정해드리면 12,900원 선, 12,900원 정도, 13,000원에서 12,900원 이하로 한번 매수 가격을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전고점을 당연히 뚫는 영역이죠. 15,500원 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정정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만약에 좀 만약 상한가 못 들어가면 약간 며칠 눌릴 거거든요. 이 눌림을 이용했을 때 여기에서 좀 담아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1타 종목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연초 테마성 매매 집중하자. 그게 바로 로봇이고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어떻게 신광서 매니저 만날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미리 먼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앵커님도 많이 받으시고. 네. 오늘 유튜브 방송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테마주밖에 없다, 테마 섹터밖에 없고 주도 섹터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 말고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자료를 네이버 밴드에다가 간단하게 올려드렸거든요. 모건스탠리에서 바라보는 25년도 주도 테마 6선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에다가 신가서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 사이에 한번 그 섹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신광석 매니저님 지금까지 1타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